지금부터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청소년 범죄자 중 10세 이상 미만 소년을 말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 대신 교화를 위한 교육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 범죄자 중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사례들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들의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발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적용하는 기준은 천차만별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도 폭행,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강력범죄가 점차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시대 변화의 상황을 고려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촉법소년 기준이 1950년대에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1950년대의 13세와 현재의 13세는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촉법소년 범죄 관련 최근 10년간 통계 지표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될 뿐 뚜렷한 증가 추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실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연령 하향에 따른 촉법소년 범죄의 감소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형사처벌이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화를 통해서 갱생할 수 있는 미성년에게도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고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이들의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